최근 미국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요구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양자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요구를 안보, 경제, 외교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미국의 의도,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 안보 분야 이슈 동맹 결속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견제.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례적인 훈련을 넘어서 실전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연합훈련을 의미합니다. 둘째,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 지지를 넘어서 구체적인 군사적 협력과 역할 분담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3자 협력 체제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미사일 방어 MD 체계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안보 분야의 요구는 미국의 명확한 전략적 목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일한 삼각협력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해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딜레마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 요구는 한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군사기술의 공유와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도 상당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직되고 외교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미국 편향적 안보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사드 THAAD 배치 당시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지역 갈등에 깊숙이 연루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경제 분야 이슈 공급망 재편과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적 종속.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 양사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현지 생산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상 협상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압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여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둘째,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 디마이너스 리스킹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중국과의 기술 교류를 차단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도 중요한 동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어메리카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이러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부담 증가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미국 현지 투자에 투입하면서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확대되면서 한국이 축적해온 기술적 우위가 희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설립하는 연구개발센터를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3. 외교 분야 이슈 진영 논리 강화와 외교적 자율성 제약. 외교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명확한 진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구는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만 문제를 포함하여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군사적 지원까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개입 원칙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인 칩사 참여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력체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기술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요구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를 고립시키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을 미국 진영으로 확실히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고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요구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근본적인 딜레마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경우 경제적 보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외교적 자율성의 축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실용 외교나 균형 외교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갈등에 연루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게 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회법적 분야 이슈 개별 사건을 통한 간접적 압박.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강금 노동 착취 사건은 개별적인 사회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인권과 노동 기준의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에 추가적인 제약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5. 한국의 대응 전략안 균형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국의 다방면적 요구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명확한 원칙과 전략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익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조건부 협력 컨디셔널 코어퍼레이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냉정히 계산하여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층적 해징 멀티 마이너스 레이어드 해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다변화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각 분야 내에서도 위험을 분산시키고 대안을 확보하는 정교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안보 분야 대응 전략 기여와 자율성의 균형. 안보 분야에서는 스마트한 기여자 스마트 컨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협력 수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확대 요구는 무조건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의 경우 규모보다는 실전성과 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여 실질적 억제력은 높이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반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 공약 이행의 다양한 수단 논리로 대응하며 재배치보다는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한국의 해구산 신뢰성 제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QUAD 플러스 참여 압박은 직접적인 QUAD 참여보다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경제 중심의 다자 협력에 선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만 해협 문제는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해결 원칙은 지지하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인도적 지원과 중재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사일 방어 MD 체계 연계 대응 사드 THAAD 배치 경험을 교훈 삼아 기능적 협력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완전한 시스템 통합 대신 정보 공유역 정지 SOMIA 확대 모델을 활용하여 필요시에만 제한적 정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는 실질적 방어 효과는 확보하면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완성을 통한 자주국방 킬체인, KAMD, KMPR 등 한국형 삼축 체계의 독자적 완성도를 높여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통해 핵심 방위 산업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 전략적 투자와 기술 주권 확보. 경제 분야에서는 전략적 투자자 스트러티직 인베스터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따른 일방적 투자가 아니라 한국 기업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팹 사례의 경우 삼성의 170억 달러 텍사스 투자에 대해 기술 역류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 설계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하고 미국에서는 제조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를 통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 투자 차세대 메모리 기술 HBM, PIM 등의 연구개발 기능은 한국에 유지하고 미국에서는 패키징과 테스트에 집중하는 전략적 분업을 통해 핵심 기술 주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공장 IRA 보조금 수혜를 위해 현지 생산은 하되 배터리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 연구개발과 생산 기술은 한국에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과의 리튬 공급망 다변화 계약을 체결하고 캐나다의 니켈 광산 지분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상호주의 원칙, 기술 주권 원칙, 공급망 다변화 등의 실제 대응 방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의 반도체 투자 대가로 미국 국방부나 NASA의 반도체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연구소나 대학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권한, 미국 내 기술기업 인수 시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용인 화성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국 투자로 인한 기술 공동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가속화하여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유럽과의 협력 강화, 미국 일변도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네덜란드 ASML, 독일 인피니언 등 유럽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가치 기반 실용주의 밸류 마이너스 베이스트 프래그머티점 접근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연대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중국, 우크라이나, 대만 등의 관계 구체적 관리 방안. 칩4 참여 전략. 완전한 참여보다는 옵저버 지위로 시작하여 단계적 참여를 추진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술 정보 공유는 하되 대중 수출 제한 조치에는 국내 법령,
검토 후 결정 방식으로 직접적 동참을 유보해야 합니다. 사드 갈등 재현 방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와 안보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핵심 이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1대1로와 K-실크로드 중국의 1대1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되 제3국 동남아, 중앙아시아에서 한중 간 개별 프로젝트 협력은 지속하는 선별적 협력 모델을 구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 대신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장비, 통신장비, 발전기 등 민생 지원에 한정하고 우크라이나 전후 인프라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칠 수준의 강력한 제재보다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수준에서 참여하여 러시아와의 관계 완전 단절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협력이나 북핵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고려하여 외교 채널은 유지해야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는 유지하되 평화적 해결과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만과의 경제협력은 경제교류 협정 형태로 비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실익은 확보해야 합니다. 군사적 개입은 거부하되 인도적 지원과 민간인 대피, 중재 역할에 집중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ASEAN3 활용 영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 RCEP 체제 하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지속하되 미국과의 안보협력도 병행하는 복합균형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G20과 APC 미중 갈등 사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평화중재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완화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북한 요인을 들어 제동을 걸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협상 전술과 외교적 기법으로 4가지 대응 전략들 1. 전략적 모호성 스트러티직 앰비규어티 활용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만 해협 항행작전 참여 요구 항행의 자유는 지지하되 직접적 군사행동은 회피하면서도 미국과의 가치 공유는 표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 기술기업 제재 동참 압박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과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즉각적 동참을 유보하고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군사적 측면 경제협력은 적극 참여하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단계적 접근 스텝 마이너스 바이 마이너스 스텝 어프로치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협력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확대 1단계로 경제기술 협력 확대, 2단계로 정보공유 강화, 3단계로 제한적 안보협력 순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여 각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정보공유협정 확대 2단계, 제한적 기술협력 3단계 부분적 시스템 연동 순으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효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1단계 연구개발 협력 2단계 제조 분업 3단계 공급망 통합 순으로 진행하여 각 단계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이 보호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을 따로 다루기보다는 연계 외교를 통해 종합적인 거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 기업의 미국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연계하여 안보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중국 견제 참여 수준과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 역할을 연계하여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상응하는 협력 수준 논리를 구사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 공유와 미국 시장 접근성을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 기술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지 기술 공동개발 참여와 한국 오지 장비의 미국 시장 진입을 연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양자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는 다자,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OECD 활용 공급망 재편이나 기술 표준 설정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 제조업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WTO 개혁론의 주도, IRA나 CHIPS법 같은 보조금 정책의 국제통상법, 적합성 검토를 WTO 차원에서 제기하여 미국의 정책 수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협정 가입을 통해 미국 없는 다자, 무역체제 참여로 대미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대한국 요구와 압박은 단순한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프레임을 통해 한국을 미국 진영으로 확실히 묶어두려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사실상 투자 유치와 공급망 종속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을 미국 진영으로 고정시키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종속을 피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 실리에 기반하여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 기반의 보호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한 추종도 무모한 저항도 아닌 계산된 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현실적 제약 조건 하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명확한 원칙과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